2024년 9월 3일 화요일 오전 8시 12분 서울 송파구 올림픽 공원 관리사무소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관리사무소입니다. 저 신고하려고요. 공원에서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올림픽 공원에서 20년째 야간 경비를 서고 있는 이동수 씨였습니다. 어떤 일이죠? 매일 새벽 4시쯤 한 할아버지가 공원 벤치에 검은 봉투를 놓고 가요. 벌써 석 달째예요. 봉투요? 네. 처음에는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안에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돈이요? 얼마나? 10만 원씩이요. 그것도 새 돈으로. 그리고 손편지도 같이 들어있어요. 2024년 6월 5일 수요일 새벽 4시 15분. 이동수는 평소처럼 새벽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올림픽 공원은 넓어서 한 바퀴 도는 데만 2시간이 걸렸어요. 88호수 근처 벤치를 지나가다 검은색 비닐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군. 이동수는 한숨을 쉬며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그런데 무게감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가벼웠어요. 호기심에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깨끗하게 접힌 10,000원권 10장과 손으로 쓴 편지 1장. 혹시 당신이 40년 전 그분인가요? 1984년 겨울 서울역 앞에서 얼어 죽어가던 저를 살려주신 분. 당신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따뜻함은 평생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갚을 차례입니다. 당신이 살려준 사람 올림. 이동수는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 4시 이동수는 일부러 88호수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역시나 똑같은 검은 봉투가 같은 벤치에 놓여 있었어요. 이번에도 10만 원과 편지. 오늘도 당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제게 그러셨듯이 저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이동수는 즉시 CCTV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 58분. 한 노인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허리가 많이 구부정한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느린 걸음으로 벤치에 다가가 봉투를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절을 하는 것처럼.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이동수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야. 편지 속 이야기. 이동수는 매일 수거한 편지들을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편지에는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6월 7일 198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는 서울역 대합실 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22살 고향을 떠나 서울에 왔지만 일자리도 없고 잠잘 곳도 없었습니다. 3일째 굶었고 너무 추웠습니다. 6월 10일 그때 당신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은 중년 남자. 제 옆에 앉으시더니 춥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붕어빵 하나와 손난로를 주셨습니다. 6월 15일 당신은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당시 10,000원은 큰 돈이었습니다. 찜질방 가서 자고 내일 아침 밥 먹어.
그리고 이 전화번호로 전화해. 내 친구가 일자리 하나 구해줄 거야. 6월 20일 저는 당황해서 감사하다는 말도 못했습니다. 뒤늦게 쫓아가 보았지만 당신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두웠고 제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으니까요. 6월 25일 다음 날 그 전화번호로 전화했습니다. 정말로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작은 철공소였지만 제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부터 40년.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거한 봉투가 30개. 총 금액 300만 원. 이동수는 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보고했고 관리사무소는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송파 경찰서 생활안전과 김민석 경위가 배정되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이건 분명 의도가 있어요. 김경희는 CCTV 영상을 분석해 차량을 추적했고 주차장 CCTV에서 2015년식 모닝을 발견했습니다. 차량 조회 결과 박철수,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거주. 주민등록 조회를 해보니 박철수 씨는 40년 전 서울로 전입신고를 했고 철공소 직원에서 시작해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했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6월 29일 토요일 새벽 3시 45분. 김경희와 이동수는 885수 근처 나무 뒤에 숨어 대기했습니다. 3시 58분. 박철수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잠깐만요. 김경희가 나타나자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매일 이 벤치에 돈을 놓고 가시는 이유가 뭔가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분이요? 40년 전 제 생명을 구해주신 분이요. 관리사무소로 자리를 옮긴 후 할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98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22살이었던 저는 서울역에서 노숙하고 있었어요. 3일째 굶었고 영하 15도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무원에게 쫓겨나 역 광장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죠. 의식이 흐릿해졌을 때 누군가 저를 흔들었어요. 40대쯤 보이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분이 목도리를 풀어 제게 둘러주시고 붕어빵을 사다 주셨어요. 그리고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죠.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찜질방 가서 자고 내일 아침 밥 먹어. 그리고 이 번호로 전화해. 내 친구가 일자리 하나 구해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라지셨어요. 감사하다는 말도 못했습니다.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요. 다음 날 전화했더니 정말로 철공소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40년. 그분 덕분에 저는 여기까지 왔어요. 할아버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6개월 전에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경희와 이동수는 숨을 멈췄어요.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1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항암 치료를 거부했습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할아버지는 은행 통장을 꺼냈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돈입니다. 3억 2천만 원. 제가 받은 10,000원의 32,000배를 돌려드리려고요. 혹시 그분이 여기 계실까 싶어서 매일 이 공원에 왔습니다. 노숙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려운 분들이 오시니까요.
혹시 그분이 어려워지셨을 수도 있잖아요. 할아버지는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40년 전 그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도 분명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분일 테니까요. 제가 받은 따뜻함을 이제 나눌 차례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이동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돈 아무도 안 가져가세요. 제가 매일 새벽 4시 30분쯤 순찰을 도는데 봉투가 그대로 있어서 제가 수거했거든요.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지난 석 달 동안 아무도, 네, 아무도 가져가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김경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돈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좀 더 확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요. 일주일 후 김경희는 박철수 할아버지와 함께 송파구청을 찾았습니다. 송파구에만 해도 위기 가정이 약 500가구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과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제 돈으로 그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전달할 수는 없을까요? 제가 받았던 그 따뜻함을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담당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할아버지를 저희 복지 도우미로 위촉하겠습니다. 매주 가정을 방문하시면서 직접 전달하시는 건 어떠세요? 2024년 7월 15일 월요일, 박철수 할아버지는 첫 번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송파구 방이동의 한 반지하 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나온 건 30대 중반 여성이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있었어요. 남편이 1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편의점 알바로 아이들 키우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1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네. 그래.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할아버지도 너희 나이 때 정말 힘들었거든.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어. 너희도 잘 자라서 나중에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렴. 집을 나서는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했어요. 40년 전 그분이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거였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벌써 12가구를 방문했어요. 지역 언론에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작은 기사가 났습니다. 40년 전 은혜 갚으려 3억 기부하는 말기암 할아버지. 기사를 본 시민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도 돕고 싶습니다. 제가 작은 금액이라도. 한 달 만에 자원봉사자가 15명으로 늘었고 추가 후원금도 2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2024년 8월 20일 화요일, 할아버지는 15번째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건 80대로 보이는 노인이었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송파구청 복지과에서. 그 순간 할아버지는 얼어붙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 40년 전 그날 밤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그 목소리. 혹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전 1984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서울역에 계셨나요?
노인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당신이 그때 그 청년인가요?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40년 만에 재회. 노인의 이름은 김영우였습니다. 그날 당신을 봤을 때 40년 전 제 모습이 보였어요. 김영우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도 25살 때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1968년 겨울 부산에서 서울로 막 상경했을 때 한 노인분이 저를 도와주셨죠. 그래서 네, 그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분을 찾을 수 없었죠. 그래서 저처럼 어려운 젊은이들을 보면 도왔습니다. 당신도 그 중 한 명이었고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김영우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40년 동안 찾았습니다. 저도 당신이 어떻게 됐을지 늘 궁금했어요. 잘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두 할아버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여기는 어떻게?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김영우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40년 전에 사업이 망했어요. 빚을 갚느라 집도 다 날리고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 당신한테 준 그 10,000원이 제게 남은 마지막 돈이었어요. 그 다음 날 저도 쪽방촌으로 들어갔죠. 박철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 상황에서 당신이 살아야 했으니까요. 저는 이미 충분히 살았지만 당신은 아직 인생이 남았잖아요. 김영우는 박철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제가 준 10,000원으로 당신이 40년을 잘 살았고 이제 그 은혜를 수백 명에게 나누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의 연쇄예요. 함께하는 마지막 여정. 그날부터 두 할아버지는 함께 가정 방문을 다녔습니다. 박철수는 김영우에게 생활비를 지원했고 두 사람은 매주 함께 어려운 가정을 찾아갔어요. 2024년 11월 15일 박철수 할아버지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선생님, 제가 못다 이룬 일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박철수가 김영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은 돈으로 계속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선생님이 제게 해주신 것처럼. 물론이죠. 약속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40년 전 그날과 똑같은 크리스마스 이브 박철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할아버지가 도왔던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저는 학교를 그만뒀을 거예요. 할아버지의 따뜻함을 저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겠습니다. 김영우 할아버지는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철수야, 고생 많았어. 이제 편히 쉬어. 그리고 작은 봉투를 영정 앞에 놓았습니다. 안에는 10,000원과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40년 전 내가 준 10,000원, 이제 돌려줄게. 그리고 고마워. 내가 그 10,000원을 3억으로 키워서 수백 명에게 나눠줬구나. 자랑스럽다, 철수야. 1년 후, 2025년 12월 24일, 송파구 올림픽 공원 88호수 옆에 작은 표지석이 세워졌습니다. 선한 영향력의 벤치. 1984년 크리스마스 이브 한 중년 남자가 젊은이에게 준 10,000원은 40년 후
3억이 되어 수백 명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작은 선행도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벤치 옆에는 작은 기부함이 놓여 있었어요. 따뜻한 나눔 기금, 박철수, 김영우 할아버지를 기리며. 그리고 매일 아침 누군가는 이 벤치에 앉아 할아버지들을 기억합니다. 김영우 할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게 매주 가정 방문을 다니고 있어요. 이제 83세가 된 그는 말합니다. 철수가 남긴 마지막 1억 제가 책임지고 나눠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언젠가 철수를 만나면 자랑스럽게 말할 거예요. 내가 시작한 선한 영향력, 내가 끝까지 이어갔다고. 매일 새벽 4시 한 할아버지가 공원 벤치에 봉투를 놓고 갔습니다. 40년 전 받은 10,000원의 은혜를 갚기 위해. 그리고 그 따뜻함은 수백 명에게 전해졌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는 작은 선행이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따뜻함이 40년 후에는 무엇이 될까요?